이번 시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규정 중에 피혐의자 출석조사 시 그리고 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즉시 입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시 입건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 10에 보면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리 그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렇게 직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무부령이 이렇게 길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약칭은 없지만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 중에 그러한 반드시 입건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17조에 보면은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라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이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조에서 범죄인지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사를 개시하는데 개시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라. 그러니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에 범죄의 혐의가 반대로 보면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될 때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없을 때는 하면 안 되겠죠. 혐의가 없다든지 뭐 공소권 없음이라든지 이렇게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17조 여긴 1항이고 여기 2항에 보면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죄인지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사 결과 범죄 혐의 없음이죠. 혐의 없음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라. 인지서를 작성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범죄 혐의가 있다. 그때는 수사를 개시해서 인지서 작성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 그럴 때는 수사를 개시하지 말고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지 말고 내사 종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조에 보면은 조금 전에 17조, 18조 봤잖아요. 그리고 19조에 보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즉시 입건해야 된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규정이 이 부분이죠. 앞에 규정에서는 앞에 두 조문에서는 혐의가 있을 때만 수사가 개시한 걸로 보고 인지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또 그거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즉시 입건해라. 피혐의자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3, 4, 5호는 요 3, 4, 5호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별 문제될 게 없는데 요거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했을 경우에는 즉시 입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니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면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입건이라는 것은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서 범죄 사건부에 기재한 것을 입건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피혐의자 수사기관 출석 조사를 했다든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했으면은 무조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범죄 인지서 작성해서 범죄 사건부 기재해서 입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혐의가 없더라도 입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하라고 그랬으니까 혐의가 없더라도 입건하라. 그러니까 앞에 17조 18조하고는 약간 좀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앞에는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내사를 종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없더라도 있거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조문하고 좀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죠.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고 이렇게 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그 일반 경찰도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 즉시 입건해라. 검사도 마찬가지고 피혐의자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 신문조사 작성 시에도 이렇게 하라고 같은 규정이 되어 있긴 해요. 이렇게. 자, 피혐의자는 누군지 그러면 피혐의자 출석조사 시 즉시 입건인데 피혐의자는 누굴 말하는 건지 그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좀 용어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법무부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 피혐의자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17조, 18조에는 그 내사한다든지 해가지고 혐의가 인정되는 자만 그 범죄인지서 수사개시에서 범죄인지서 작성하라고 해놨으니까 그 19조에는 피혐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피혐의자 출석조사 무조건 입건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그 피혐의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혐의가 인정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은 이렇게 피혐의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해가지고 혐의가 없어도 피혐의자를 출석시켰으면은 그 입건해야 된다, 범죄인지서 작성하라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피혐의자라는 게 혐의가 있는 사람만 의미하면은 그거는 뭐 당연하죠.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 개시에서 인지서 작성해야 되는데 피혐의자에 혐의가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면은 혐의가 없더라도 나와서 출석 조사하면 무조건 범죄인지서를 쓰고 입건해야 되니까 그게 약간 좀 앞에 조문하고 상치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꼭 혐의가 있는 자만이 피혐의자는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판결문을 대국민 서비스에 판결문을 게시를 해놨는데 거기서 피내사자를 이렇게 검색해도 피내사자 특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피내사자를 특정해가지고 기소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피내사자 피혐의자라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도 또 이렇게 피혐의자 내사하면서 피혐의자 특정 여기서 또 내사하면서 피혐의자 특정 이래가지고 그 피혐의자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피내사자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이렇게 그 의미가 좀 확실히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이 혼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피내사자라고도 쓰기도 하고 피혐의자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게 제정 시행이 됐는데 그 전해 2020년에 그 입법 예고한 거를 보면은 조문별 제정 이유서가 있어요. 여기에 제정 이유서를 보면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제정 이유가 필요적 입건 사유 규정, 그 피혐의자 출석 조사 입건, 피해자 신문조서 작성 무조건 입건 거기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 내사에 대한 통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사 왜 그걸 했느냐? 만일에 피혐의자를 출석 조사한다든지 피의자 신문조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사로 종결하면은 그게 사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사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혐의가 없더라도 무조건 입건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와 사건 관계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이거는 좀 그럴 수 있구나 하겠는데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이 부분은 이게 언뜻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어떤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건지, 그 만일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혐의가 안 돼서 내사 종결을 하면은 그게 피의자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입건해서 송치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 건지, 만일에 저 피의자 신문조 작성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사 종결하면은 이 사람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진정을 한다든지 검찰에, 아니면 자체 진정, 소속기관에 진정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 그냥 혐의가 없더라도 입건해서 송치해 주세요. 내가 검찰에 가서 내가 왜 혐의가 없는지 따져볼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 취지인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의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여기 사건 관계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건에 있어서 내사 종결하지 않고 굳이 범죄 인지를 입건 처리하고 그럼 수사자료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수사 경력 자료로 관리가 돼요. 근데 어떤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나를 왜 혐의 없으면 내사 종결하세요? 나 수사자료표 찍을 테니까 나 찍어가지고 수사 경력 자료해 주세요. 그거 관리해 주세요. 나 혐의 없으면 처분받았다는 거 절차적 권리 좀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조사한 사람한테 선택의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내사 종결로 끝낼 거예요? 아니면은 지문 찍어서 이렇게 관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권리를 보장하려면 피의자와 사건 관계에 내사 종결해 줄까요? 그러면 없던 일이 되는 거죠. 아니면 입건 송치해 줄까요? 해가지고 수사자료표를 계속 관리해 줄까요? 이렇게 선택의 권리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굳이 피의자 사건 관계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려면 결국에는 요거 아니냐 이거죠. 내사에 대한 통제, 이것을 피혐의자 출석 조사,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 작성해도 입건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여기도 이제 내사에 대한 통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사에 대한 통제를 하려면 일반 경찰은 내사 사건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형사정법 개정되기 전부터도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그런 걸로 다툼이 있기, 그때도 내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 건의를 안 했거든요. 지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사에 대한 지휘 건의를 하지 않고 검사도 내사 지휘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혐의자 출석 조사라든지 피의자 신문조 작성하고 그냥 그 내사라고 이렇게 덮으면 검사가 들여다볼 뭐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피혐의자 출석 조사하면은 입건하라 그럼 볼 수가 있잖아요. 혐의가 없더라도 입건하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 작성도 혐의가 없더라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입건하면은 검사가 그것을 송치하게 되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사의 특별사법 경찰 관리에 대해서는 내사 부분에 있어서 검사가 내사 지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특별사법 경찰하고 일반 경찰하고 좀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다만 여기 1호2호의 경우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의견일 경우에는 특별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내사 지휘 건의를 하고 그 지휘를 받아서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굳이 피혐의자 출석 조사했다든지 피의자 신문조 작성했더라도 혐의 없음인데 왜 굳이 그것을 입건 송치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놔서 조문의 취지하고 마찬가지로 내사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입건하지 않고 하면은 수사하는 업무량도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업무량도 줄일 수 있고, 조사 대상자한테도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 굳이 지문 찍어가지고 수사 경력 자료로 관리할 게
관리할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다만 해가지고 내사 지휘관을 하고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조문의 취지, 내사 통지의 취지가 달성이 되는 거니까. 자, 저기 그 형사소송법 245조의 10도 보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이때 수사를 개시 진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없다고 그러면은 범죄 혐의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거잖아요. 잘못 인식한 거. 잘못 인식했다고 봐야 되겠죠. 혐의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되면은. 그런 것도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건 송치한다고 하면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아니 나는 혐의가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잘못 인식해 놓고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나를 피의자 신문을 해가지고 송치해야 되는지 그런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을. 실무상 또 종종 그렇게 다툼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해서 범죄 혐의, 형사소송법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수사를 개시 진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사가 범위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내사를 종결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 검찰 그 법무연수원의 교재가 있어요. 검찰 실무일 2022년 법학대학원 그 교재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거 116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수사행위에 나아갔다고 해도 불기소할 경우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차피 입건하더라도 불기소할 경우는 비례성과 필요성의 관점에서 입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와닿기가 하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들을 소환, 피해 혐의자 출석조사죠. 수사에 나간 이상 수사 종결 처분권이 없으므로 수사 진행까지만 하죠. 특별사법경찰관. 지금 일반 경찰은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내사의 방식으로 실질상 수사에 나간 후에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려면 수사 종결 처분권자인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내사 지휘 건의해서 종결하면 굳이 입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입장이 바뀌죠. 해가지고 요번에는 수사실무 그 똑같은 게 2018년에 보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종래 수사기관은 해가지고 관례가 있어 왔다. 기소할 사건만 범죄인지를 작성하는 관례가 있어 왔다. 이게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지 시점은 범죄 인지 시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행위를 한 때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인식한 때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 인식했으면 수사관이 잘못한 거 아닌가? 수사기관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제대로 인식했을 때만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인지를 써야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잘못 인식한 것까지 그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수사관의 책임인데 잘못 인식했더라도 그것을 피의자한테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가지고 관리하는 그거는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잘못 인식한 때도 포함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지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 완성 불기소 결정 대상자 중에 출석조사한 피혐의자, 피의자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피의자를 입건하게 되면 수사자료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수사자료표 작성이 또 제대로 된 건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렇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사자료표 작성하지 않는다. 언제?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고발 사건 중에 불송치 결정 사유. 지금은 불송치 결정 사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보니까는 1호하고 2호에만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데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고발 사건 중 불송치 결정 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개정되기 전에는 그럼 이건 불송치 결정, 고소고발 사건 불송치 결정 사유는 인지사건은 불송치 결정 사유에 해당하도 작성하라는 것. 요거 고소고발 사건만 불송치 결정 사유에 해당하면 작성하지 않지만 그 인지사건 같은 경우 일반 경찰이 저 불송치 결정하지 특별사법경찰은 하지 않죠. 인지사건은 불송치 결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사자료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개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 처분 사유 해가지고 이 사법경찰관에 일반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고 그냥 특별사법경찰도 고소고발 사건 중에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개정돼가지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불기소 결정 사유, 불기소 송치 결정 사유. 그럼 특별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건 이건 빠져 있는 거죠. 여기 불송치 결정만 특별사법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거 빠졌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특별사법경찰은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해야 된다. 고소고발 사건 중에. 그런 또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송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특별사법경찰 인지사건의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 사유,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처분이었으니까 지금도 처분이고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작성하는 거는 그 일반 경찰하고 같아. 일반 경찰하고 같아. 이것은 기존하고 달라진 건 없는데 인지사건일 경우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지문 채취를 하려다 보니까 피의자가 반발하는 거예요.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람, 피혐의자 출석 조사 받은 사람이 아니 왜 내가 혐의가 없는데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짐을 찍으라고 그러냐? 나 못 찍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반발하면 압수수색 검증 영장 발부하다가도 찍어야 되는데 그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혐의도 없는 사람 강제로 찍겠다고 나왔을 때 법원에서 그것을 발부해 줄지 그래가지고 이거 지문 채취 특별사법경찰은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지문 채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문 채취 안 하면은 수사자료표 그 번호가 없잖아요. 원체 작성 번호가. 그 상태로 송치하면 또 검찰에서 안 받아주죠. 또 이거 왜 지문 안 찍었냐 그러고 그 피의자는 못 찍겠다 그러고 피의자는 못 찍겠다 그러고 그 검찰에서는 또 왜 안 찍었냐 그러고 그렇게 좀 물론 방법은 있죠. 이게 피의자 지문 채취 거부로 인해서 지문을 채취하지 못했지만은 그 본인임을 확실히 입증을 했다, 증명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는 약간 좀 편법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실무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일반 경찰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특별사법경찰은 그러한 세세한 부분부터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혐의가 없는 사람을 굳이 수사자료표 지문 채취한다는 것은 그 사건에 있어서 인권 침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이 사람 혐의가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굳이 나와서 조사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굳이 그것을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서식으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참고인 진술 조서로 받았으면 괜찮은데 피의자 신문 조서로 받았으면 또 찍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 인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왜 이렇게 됐었냐 하면은 인지사건은 검찰하고 일반 경찰의 인지사건은 100% 혐의가 인정되는 걸 인지를 하겠죠.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은 실제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운행 사건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처음에 명의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 보면은 전부 다 피혐의자가 나와서 조사를 하면 전부 다 입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 규정에 따른다면
그리고 또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자꾸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처음 와서 업무하면서 이것을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되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그러면 또 입건해야 되고, 그런데 혐의가 없는데도 입건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에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여기에는 요거는 규정해 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수사자료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고소고발장을 일반 경찰에 제출해가지고 혐의가 없으면 수사자료표 작성을 하지 않고, 특별사법경찰한테 같은 사건이라도 특별사법경찰한테 제출해가지고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정하다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사법경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이렇게 3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놨어야 됐을 텐데 누락돼가지고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규정에서 피혐의자 출석조사,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혐의가 없더라도 무조건 입건해서 송치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고소고발 사건 중에 특별사법경찰관 고소고발 사건 중에 그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도 그 지문을 찍어야 되는지 수사첩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피혐의자 출석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해서 인지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자료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